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영화감독 정초신입니다. 영화감독인데 시니어 모델 연기 과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시니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니어 모델 과정이라는 건 아주 쉽습니다. 나이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40살 이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 모델이라는 건 40살이 넘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걸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끝난 거죠. 네. 걸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그냥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인문학적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이라는 이 해는 전 인류에게 코로나라는 심각한 그런 상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꿈에나 생각을 했었나요? 지금 당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얼굴에 반 이상을 가리고 있고, 원래 2020년 전에는 이러고 있으면 전부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리고 있는 것이 정상이 되고 열고 다니면 그게 이상한 놈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 코로나라는 시대가, 이 코로나라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이런 공통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의 경험이라는 건 모든 70억 인류가 함께 이것을 겪었거든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후방이라는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전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전 인류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아직 정복을 못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인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과학적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어부의 직업이죠. 어부의 진정성. 세 번째가 성숙한 공존이라는 세 가지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니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중세시대에 패스트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패스트가 그 당시에 전 인류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70억 중에 3분의 1이니까 23억 3,300만 명을 죽이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패스트, 흑사병의 중세를 완전히 다 도륙을 내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카톨릭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게 흑사병이 당시의 인류에게 가져다준 그런 화두였습니다. 이 코로나도 똑같은 화두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 기존 권위가 완전히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와 국가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경제 최고의 권위자들이 다 똑같이 그 존재를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한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됐습니다. 시니어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니어는요, 40세 이상을 지금은 통칭 40세 이상의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시니어라고 하면 60, 70대를 얘기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 세계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60대, 70대, 미국도 거기가 베이비 부모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이제 애들 많이 낳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경제적으로 뭐 상당히 유리했기 때문에 아마 베이비 부모가 형성됐던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60, 70대 베이비 부모가 전체 소비량의 43%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젊은 층이라는 20대, 30대는 얼마큼 소비하느냐? 13%밖에 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60, 70대의 시니어가 전체 시장의, 전체 소비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소비하는 이런 대단한 파워를 가진 그룹이 됐다는 겁니다. 수명은 늘어났습니다. 부는 축적됐습니다. 놀랍게도 베이비 부모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게 됩니다. 이들이 점점 자기가 더 건강해지고자 합니다. 이게 결국은 시니어라는 하나의 이 집단을 형성하게 된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명품 중에 셀리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셀리네에서 작년도에 이 메인 모델로 80세의 소설가
존 디디온이라는 여류 소설가를 메인 모델로 발탁을 했습니다. 셀린리의 메인 모델은 80세입니다. 프랑스의 생로랑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70살 먹은 가수 토니 미첼이라는 분을 메인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SPA 브랜드 중에 망고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애기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그 망고라는 브랜드의 메인 모델이 60대 린 슬레이트라는 교수님이 이분이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셨답니다. 그분을 메인 모델로 발탁한 겁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화장품 중에 커버걸이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커버걸이니까 애기들이 쓸 거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저가 브랜드입니다. 이 화장품 브랜드 이 커버걸의 메인 모델이 누구냐면요. 70살 먹은 메이 머스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화성으로 막 쏘아 올리고 전기 자동차 하는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 엄마입니다. 70살입니다. 메이 머스크라는 이분을 일론 머스크가 사줄 것 같아서 모델로 쓴 거 아닙니다. 결국은 왜 60, 70, 80 먹은 분들을 이런 화장품 회사, 의류 회사에서 메인 모델로 쓰냐면요. 거기가 가장 구매력이 높은 집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패션의 차세대 주자는 60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차피 모델이나 그 가장 핫한 분들은 소비력이 높은 집단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한번 볼까요? 한 3년 전에 느닷없이 혜성처럼 등장한 백발의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TV에서 보실 겁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고 허연 수염을 휘날리면서 이 게임 광고에 나왔던 181cm 62kg의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인가? 할 정도의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김칠두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오면서 시니어 모델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왜 시니어 모델에 불이 붙었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랩을 하겠다고 덤비고 어린아이들이 유튜브를 하겠다고 덤비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연예인입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선호하는 직업은 스포츠 선수입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죠. 근데 첫 번째는 잘생겨야 되고 두 번째는 운동을 잘해야 돼요. 여기 선천 몸이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로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3위 외과 의사입니다. 왜 외과 의사냐? 돈을 많이 벌.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이제 외과 의사가 아니라 아마 성형외과 의사일 텐데 당연히 배우가 제일 많이 벌죠. 연예인은 엄청나게 벌지 않습니까? 그 버는 단위가 천문학적인 숫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니어 모델이라는 이 직종이 갑자기 이렇게 부상하는 이유도 사실은 김칠두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요것을 또 우리가 이제 또 보는 거죠. 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비 부모가 핵심 상황입니다. 베이비 부모는 1955년에서 태어나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그때 왜 이렇게 많이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너무 열심히들 그 아이를 생산해 주셔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태어났습니다. 제일 많은 게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58 개띠 아닙니까? 혹시 앞에 계신 선생님 개띠는 아니시죠? 네. 58 개띠가 크게 많답니다. 58 개띠 베이비 부모가 30살이 돼갖고 또 애들을 낳았으니까 베이비 부모가 나이가 많잖아요. 60년을 평균으로 60년생을 딱 놓고 그냥 볼 때 60년생이 30년이 됐을 때 애를 낳기 시작됐다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90년대생이 또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 하나씩만 낳아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숫자가 많은 게 71년생이라고 하거든요. 71년생이십니까? 돼지들이 굉장히 그때 많아요. 전체 103만 명이 낳는데 아직까지 98만 명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여튼 끝천국의 각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71년생 고금강이 또 30살이 됐을 때 2000년대인 거죠. 또. 그때 또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955년에서 1963년까지 이 베이비 부모가 730만 명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베이비 부모 바로 뒤에 X세대가 붙어 있습니다. X세대가 또 밀고 들어옵니다. 거의 600만 명입니다. 그 뒤로 밀레니얼이라고
쫙 또 옆에 붙어갖고 470만 명이 그리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40살 이상이 인구 센서스의 40살 이상이 현재 1,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부모들은 이 격동기에 함께 살아서요.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한 분들.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이 왜 뭐 캥거루족이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요. 이 베이비 부모들이 대한민국의 현대 사회 격전적 시기에 가장 그 부를 축적하기 좋은 시기에 살았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집을 장만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그 서울의 목동에 사는데요. 네. 저희는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닌데 여기 눈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목동 아파트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방, 다방 이런 걸 갖다 다운받아갖고 구경을 하게 됐었는데 그 아파트가 아파트 한 채가 27억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게 젊은 친구들은 이생망이라는 게 맞는 말입니다. 이번 생은 아니죠. 정말 부모님이 도움이 안 되면 부를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들은 이미 축적된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들은요, 자식들한테 유산을 주질 않습니다. 아직도 상속이 안 되는 거지. 줄 생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다 쓰고 갈 거야, 뭐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축적된 부는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이 베이비 부모 수준에 있는 즉 시니어들이죠. 전 세계가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하는 것을 우리가 세 글자로 얘기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꼭 성취하고 싶은 거 세 가지. 의식주, 그렇잖아요. 입고, 먹고, 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라는 게 인간이 성취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순서로 이걸 성취하냐면요. 첫 번째는 옷부터 한 벌 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상태가 어려워도 옷 한 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오죽하면 노래도 있겠습니까? 맨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냐. 이게 이 얘기네 이러면서 옷 입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이 먹어야 돼요. 어떻게 되냐 한 끼라도 때우려고 합니다. 그게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비와 눈을 피할 집을 장만하게 돼요. 그래서 의식주 순서인데요. 요게 윤택해지면 즉 먹고 살기가 편안해지면 거꾸로 성취합니다. 그래서 주식 의의 순서대로 성취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와 우리 가족이 함께 잘 사는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아파트가 붐을 일으키고 더 좋은 집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계속됐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누가 해결한 거냐면요, 베이비 부모들이 해결한 거죠.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9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식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건강에 좋은 걸 먹겠다고 음식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셰프의 전성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TV를 켜면 온통 먹지 않습니까? 그럼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은 것처럼 모든 채널이 먹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애들은 먹방하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라면 13개씩 끓여서 먹는 거가 가장 핵심 화두가 된 거죠. 이제 넘어갑니다. 맛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멋을 추구하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가족을 위한 집, 나와 몇 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걸 만들어 먹고 뭐 찾아가서 먹는 이 식도락에서 이제 나 하나만을 위한 좀 더 멋있게 되는, 좀 더 이쁘게 하고 싶은, 그래서 더 멋있는 옷을 나를 멋있게 꾸미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시니어 모델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지금 뭐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멋을 추구하는
이게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됐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그런 세대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업의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이 업이라는 거가 이제 직업이거든요. 이 업의 진정성의 기본은 나 하나,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표출하는 것이 업의 진정성의 기본입니다. 이게 자기의 말과 자기가 하는 행동이 진짜 자기 거이기를 사람들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어야 하는 것, 나이어야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지 않기를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애가 나 자신과의 약속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믿음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은 점점 기계한테 뺏기고 있다. 산업혁명 때 사람들이 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공장의 방직 기계를 때려부셨습니다. 그것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는 AI, 즉 인공지능의 시대가 와서 이 기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임금 체불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보험료 달라고도 안 그래요. 그 AI들이 다 하고 나면 인간은 뭘 합니까?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 이제는 자기만의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창의적이고 창작적인 일, 좀 더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시니어들이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직업 중에요. 시니어들이 도저히 진출을 못하고 있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지금 은퇴해가지고요 다시 새로운 직업을 할 때 모두들 자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하는데 제일 쉬운 게 뭐죠? 치킨집이지 않습니까? 치킨집이 전국에 10만 6천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페 아닙니까? 그냥 이게 털털털털 털고 그냥 내리면 그냥 알아서 커피를 할 수 있으니까 이익도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데 시니어들이 못하는 시니어 어디를 갔는데 그 주인이 시니어인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핸드폰 대리점입니다. 되지도 않는데 나는 핸드폰을 전화기로만 쓰잖아요. 여기서 동영상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젊은 애들은 이거를 지금 어린애들은요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 뭐라고 그러냐면 카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애기들은 카메라 또 더 애기들도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 테레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로 다 보니까 한 2살쯤 되는 애도 이걸 주면 게임하고 있거든요. 이거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화기로만 쓰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 메모도 하고 그런 걸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가게는 못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시간은 지나갔고 우리는 시니어가 된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인생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인생 이모작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60세에 은퇴를 했거든요. 제가 올해 딱 60입니다. 영화 감독이지만 은퇴해야 됩니다. 영화 감독으로서 은퇴는 훨씬 오래전에 했네요. 대략 한 50살쯤 되니까 안 쓰더라고요. 영화 감독은요, 은행에서 45년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하고 영화 현장에서 40년 있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은행에 계신 분이 돈 세는 것만 아시듯이 영화 감독은 영화 찍는 것밖에 모르는데 은퇴하고 나면 뭘 합니까? 이모작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인생 이모작 여기 계신 전업주부에서 다른 걸로 가는 것도 이모작입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인생 이모작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인생 지금 60살부터 제2의 인생이라고 그러고 왜 이모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다른 단어도 많은데 왜 이모작이죠? 이모작의 이데아를 우리가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모작이라는 건요 물을 빼고 밭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통상 이모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논에서 벼를 기르다가 밭에서 보리를 기르면 이게 이모작입니다. 논에서 벼를 기르다가 벼를 베고 또 벼를 심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모작이라는 건 척박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과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걸 이모작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던 일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할 일을 찾는 것은 이모작이라고 그러지 않고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모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걸 해. 제가 시니어 모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영화 감독이 시니어 모델이라는 새로운 직종으로 가서 뭔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모작. 저는 그게 이모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화 감독으로서 오디션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자리에 앉아서 배우 지망생들이 오면
그 오디션을 보는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나이가 58세가 돼서 오디션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앉아 계시는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감독님은 평생 오디션을 보기만 하셨는데 오디션에 참가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서 저를 갈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 할 때마다 한 400명 정도를 오디션을 보는데 지금까지 10편을 했으니까 4,000명을 본 거네요. 그래서 계속 갈궜더니 제가 이거 한국에 받는 모양입니다. 오디션 한 10번 떨어졌습니다. 괜찮게 생겼는데 그러고 이게 고난이야, 이게 고난이지 하면서 계속 하는 거죠. 이 어부의 진정성이 왜 시니어의 이모작과 연계되냐면 사실은 그런 내가 하고 있던 거에서 좀 더 척박한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든지 시니어 모델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걷기만 하면 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죠. 이 시니어 모델이라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걷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인문학적이고 내가 척박한 땅에 새로운 발을 디디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기를 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모델이 뭐라는 걸 그냥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논농사를 할 때 우리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7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7년을 공부해서 3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걸 못 봤습니다. 7년은커녕 7달, 아니 7주도 공부를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시니어 모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 1년을 갖다가 제가 인생 이모작을 고민하면서 그랬습니다. 인생 이모작인데 뭘 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전에 공부를 먼저 해야지 그래갖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갖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뭘 해야 될지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두 가지의 옵션이 있다. 1년간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어디로 출근하냐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1년 내내 가서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죽어라도 책만 읽고 1년간 책을 읽고 나오고 그러면 해답이 얻어질 거야. 그 옵션과 그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냥 외국으로 가서 한 달 동안 거기서 그냥 개기면서 새로운 문물을 보는 거 어느 쪽으로 갈래? 그랬더니 집사람이 여행을 가기로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한 달이 나왔어. 그래도 뭐 뾰족한 게 발견되지는 않더라고. 그냥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은퇴하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여행을 다니는 거야, 배낭여행 하는 거야. 그래갖고 배낭여행 다니시는 노인들을 몇 분 봤습니다. 은퇴하시고. 그런데 그때 그걸 느꼈죠.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해야지 다리가 떨릴 때 하면 안 된다. 그리스에 갔을 때 다리가 떨려가지고 제가 이제 뭐 심하게 관절염이와고 목발 짚고 다니면서 저희 집사람이 아주 그냥 거의 뭐 죽일 듯이 보더라고요.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관절염이 와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거예요. 시니어 모델이라는 게 이모작을 위한 새로운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걷는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내일을 향해서 새로운 것을 파는 느낌. 과연 내가 이것으로 해서 내가 유명한 시니어 모델이 될 거야 이게 아니죠. 대학교 영문과에 들어갔을 때 뭐 영문으로 내가 인생을 끝낼 거야. 국문과에 들어갔을 때 러시아 문화과에 들어가고 내가 러시아로 인생을 끝낼 거야 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것을 배우는 동안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시간을 버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시니어 모델이라는 이 과정이 나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내 미래를 위한 하나의 도약이 되고 더 자신 있어지는 변신이 되기를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바라는 거군요. 원래 이 영어의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요. 이게 시니어 모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벽에 붙어서 서 있는 것, 그 다음에 걸음을 내딛는 것, 보폭을 넓히는 것, 허리를 피는 것, 척추를 세우고 경추를 세우고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배우게 됩니다. 온몸이 막 지끈지끈 아플 정도죠.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모델 워킹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키 3cm를 다시 돌려받는다고요. 그래서 다들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다니다가 쫙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들이 그래요. 시장에 가서 카트를 끌 때도 이렇게 쫙 폼잡고 걸어가요. 제가 이렇게 그 지하철 탈 때 그 이쪽에 내려가서 이제 이쪽 끝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괜히 저 끝까지 걸어갑니다.
폼을 잡고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 보고 저 정신 나간 할아버지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느낌, 허리를 세우고 척추를 세우고 경추를 세웠을 때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 12주의 어떤 투자를 가지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 번째 화두가 성숙한 공존이라고 합니다. 이 공존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숙한 공존이라는 게 내가 하는 행동으로서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소로라는 월든이라는 걸 썼던 그 사람이 행복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를 함으로써 나 이전보다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가 행복한 거다. 이 행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도구마가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요, 이 코로나가 어떤 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 텔레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서구 선진국 유럽들은요, 이 소상공인들이 별로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나라에서 손해 본 걸 다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손해 났니? 그러면서 알아서 보장을 해줘요. 오죽하면 종업원들 임금까지도 이렇게 나라에서 준대요. 우리나라는 안 주잖아요. 왜 안 주죠? 일단 소상공인이 너무 많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 부자 나라들 이렇게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이 소상공인이라고 그러죠. 자영업자 비율이 전 세계 3위거든요. 1위는 터키, 2위가 멕시코, 그다음 위예요. 35%예요, 자영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못 준다? 아니에요. 한 번도 세금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요. 얼마 버는지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아니 지금까지 맨날 한 달에 200만 원 번다고 세금 냈잖아요. 근데 코로나 딱 맞으면서 나 죽겠다고 얼마 벌었는데 한 달에 제가 1000만 원씩 손해가 나요. 그러면 너 200만 원 번다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세금 그걸로 냈어. 근데 갑자기 한 달에 1200만 원씩 번다고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말을 못해. 나라에다가 내가 얼마 번다고 말을 못해. 내가 얼마 벌었었다고도 얘기 못해. 왜냐면 니네가 코로나 없어지고 다시 밑에 맞을까봐. 이 코로나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성숙한 공존.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살겠다고 그냥 이걸 라떼라떼잖아요. 내가 내 라떼란 말이야. 라떼 하다 보면 타고나게 됩니다. 이제. 성숙한 공존이라는 건 내가 있음으로써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내가 시니어 모델이라는 걸 한다는 것, 남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 타다 꺼진 장작하고요. 물불에서 꺼트린 장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타다 알아서 끈 장작은 다시 불을 붙이면 숯이 되는, 물불에서 끈에는 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숙한 공존이라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물동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거죠. 시니어 모델들은 그냥 걷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시니어 모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좀 더 발전돼서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규칙이 생기게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는 가면은 12시에 오다. 새로운 규칙이죠. 네, 가정의 새로운 규칙을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규칙이 생기게 하라고요. 모두가 멈춰선 곳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니어 모델이라는 아주 단순한 걷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시니어 모델이라는 게 엄청난 건 아니거든요. 단지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딱 내딛으면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단순한 한 걸음이겠지만 인류에게는 엄청난 도약. 여러분들이 그냥 시니어 모델의 한 걸음을 걷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아닌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친구와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국면을 선사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